지난 토론회 비공개 집담회 때도 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다양한 영역들이 실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결국에 지역의 현장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시민사회가 이번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한계점이나 과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참여 응원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뭐 공적 의료진이나 공적 관련 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 청소 방역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을 위한 응원 활동, 사회적으로 약한 고리 저소득층을 위한, 또 그리고 대구 지역 현장의 시설 폐쇄로 인해서 초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모금 활동들을 좀 보면, 네, 십시일반 모금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응원 꾸러미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 자체 내에서 십시일반 모금 활동이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네, 대구 시설의 도시락을 좀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이 각 지역별로 좀 벌어지게 했습니다.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지역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졌던 자발적인 랩자보도 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스크 제작이나 나눔인데요. 네, 어떤 지역에서는 마스크 의병대까지 이제 등장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공적 마스크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네,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민들의 활동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직접 마스크를 만들기도 하고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이제 공적 마스크 양복 캠페인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자치구별로 진행을 했었을 때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참여에 연계를 해서 함께 참여를 독려하면서 지역의 시민 활동가들이 직접 이 공적 마스크를 양보할 수 있는 지역의 활동으로 좀 연계할 수 있는 연계점을 찾아서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원연수막과 간식꾸러미 지원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분들한테 반려식물을 선물한 각각의 복지관 활동들이 좀 있었고요. 애쓰고 있는 공적 의료진, 관련 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 청소 방역 노동자 분들을 위한, 또 택배 노동자 분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고 애쓰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 곳곳에 응원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고 직접 십시일반 모금했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꾸러미 작업을 해서 공동으로도 함께 전달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활동들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지역의 다양한 주민이나 지역 노동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던 사례들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활동으로 함께 응원해 왔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공감과 안부를 확인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네,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한테 다양한 소식들을 좀 전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어떤 대응 활동들이 펼쳐지는지 그런 사례를 공유해서 지역의 활동을 공유하기도 하고, 지역 활동가들이 실제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맡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가족을 맺은 어르신이나 혼자 계신 이웃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캠페인도 이제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도 있었고요. 웹자보를 같이 공유해드리면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를 비전을 모색하는 대담회를 진행하거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또 공동체 화폐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캠페인도 펼쳐왔고요. 휴관 권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위해서 지역사회 단체들이 함께 응원해주기 위한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벌여왔고요. 그리고 지역 내 따뜻한 극복 소식을 좀 확산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울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네, 지역에 있는 14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자치구별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정보를 취합해서 서울시 민간협력반 쪽으로 같이 공유하기도 했었고, 지역 자체 내에서도 은평구나 강서구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니면 공감과 나눔을 위한 사례들을 모아서 함께 공유했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시민사회가 많은 일을 해왔던 것 같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면 지역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지원이나 참여 응원 활동들이 빛이 나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진행하거나 기관이나 센터나 이렇게 좀 협력 관계로 진행해 오기도 하고, 또 좀 더 확장해서는 시민사회 아니면 모임, 개인, 그리고 이런 협력적인 진행을 민민협력적 방식으로 추진해 오긴 했지만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천차만별의 협력 차이를 보였던 것들이 좀 존재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계점을 좀 말씀드리면 정부와 광역 그리고 지자체는 좀 방역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써왔고요.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뭐 도서관 이런 곳들 일상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것들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비상운영 체제로 돌아가면서 실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졌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소개드렸던 내용처럼 시민사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응원활동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어떤 문제들이었냐면 돌봄이나 가정폭력. 아까도 이제 1차 비공개 집담회 때 나타났던 이야기들을 이제 이승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네, 공공시설 운영 중단이나 비상운영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돼서 유자녀 여성의 돌봄이라던가 가사노동이 가중되기도 하고, 일자리 문제 포함해서 아동 폭력, 아동 학대까지도 지금 네, 사회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돌봄 사각지대 아이들의 성문제 발생도 좀 우려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가정폭력이 증가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의 대면 상담 중단으로 어떤 가정폭력이 벌어졌을 때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지금 진행되지 못해서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자들은 갈 곳이 없어서 현재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뽑아볼 수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노동 문제, 고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졌고 긴급 상황 돌봄 노동은 좀 증가했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나 지자체 지원들이 활성화되다 보니 공무원들은 대면 업무가 굉장히 증가되어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인한 노동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좀 심각했던 부분은 정보 수발신의 사각지대입니다. 정부나 서울시 지자체 등에서 매일매일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런 시의적절한 정보들이 굉장히 정보 취약계층한테는 전해지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내에 있는 마을 주민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돌봄하고 있는 이제 가정에 많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실제 이런 미디어를 취약한 상황으로밖에 지금 이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잘 적시에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한계가 좀 드러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좀 설명을 해왔지만 정부나 광역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에 좀 집중해 왔었고요. 지자체 행정에서는 굉장히 이런 지원 정책들을 빠르게 대응하기도 하셨고 또 일부에서는 또 그 선별 진료소로 또 파견을 가시면서 그런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현장에서는 부서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대응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이제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던 공공기관이나 복지관들이 운영 중단 폐쇄, 비상 운영되면서 갈 곳이 없었고 또 시민사회 민간인 시민사회는 민민협력 활동 방식으로 응원활동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 때문에 현장에 감춰져 있던 사각지대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현장의 어려움들이나 필요와 요구들을 적절하게 연계해주거나 전달할 수 있는 체제가 좀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대응에 힘을 길러나가는 경험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이런 응원활동들을 펼쳐오면서 재난의 상황에서 이 시민사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따져보면 자치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없었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존 체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존재하는 체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자치정부의 행정 분야도 있고요.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시민사회, 지역 시민사회도 있고 중간지원 조직도 상당히 많이 지금 어떤 센터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 체계들 어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던가 아니면 어떤 직능단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해내는 힘들을 잘 발휘해 주셨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 단위별로 종합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와 영역을 넘어선 일상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지난번 비공개 집담회 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분야에서 말씀해 주신 자키호 신부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함께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협력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관계 맺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함께 설계하고 기획하고 하는 방식에서 설계할 때부터 행정과 민간이 함께 파트너십이 보장된 상황에서 진정한 민간 거버넌스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행정이 준비해 놓은 자리에 민간이 함께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계획하고 설계하고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만을 위한 거버넌스가 아니라 보다 민간의 철학과 경험들이 존중된 방식의 거버넌스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갈 때에는 지금 행정의 칸막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만들 때에는 행정체계 칸막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TFT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여자의 욕구나 논의 구조, 그리고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제는 좀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운영 방식의 설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 거버넌스의 경험이 축적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지역 상황마다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14개 자치구도 그렇지만 25개 자치구를 봤을 때에도 지역에 함께 행정과 행정 아니면 민간과 민간끼리의 어떤 협력의 방식들, 협력의 경험치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거버넌스의 지역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험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정부 정책으로 함께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질 텐데, 재난 상황의 거버넌스 체계와 일상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다르지 않은 일관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함께 회복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천적 거버넌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계속 우리 이 안에서 거버넌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모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천의 때인 것 같고, 저 역시도 지역사회 현장 안에서 거버넌스의 실험들이 잘 작동될 수 있고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